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전 세무 2급, 세무 1급 정도를 배운다면 지금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구성 내용들을 빤하게 알고 계셔야지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요, 여기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말은 공급가액이란 말인데, 공급가액 중에서도 매출 공급가액을 부가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이라고 불러요. 그럼 과세표준의 매출 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공급가액이 10%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재무상태표에서 자산부채 자본 알고 있는 것처럼, 또는 손익계산서에서 손익 구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여기 매출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 있는 파트에 첫 번째 과세 그림은 첫 번째 세금계산서 발급분, 즉 여러분이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실 때 11번 과세라고 선택하는 것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에 집계된다는 거 그거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이거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없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분, 여러분이 메인 매출 전표에서 카과라든지 현과 여기 입력을 하게 되면 얘가 금액이 여기에 집계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과세인데 기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는 적격 증빙이 없는 건데도 입력을 허용해놨어요. 왜 허용해놨죠? 아니 뭐 돈 내겠다는데 말릴 사람 어딨어, 그죠? 생각을 해봐요. 물론 여기 건별 간주공급 이런 것들 나와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매출을 했는데 매출에 대한 적격 증빙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금 계산서도 아니고, 계산서는 당연히 아닐 거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없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거래가 있었다는 걸 국세청이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 증빙서류가 없잖아. 적격 증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네들이 발행이 되면 그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요. 식당에서 저 같은 사람이 그 10,000원짜리 저기 비빔밥 하나 먹고 부가세는 그럼 얼마겠어요? 1,000원? 그러면 그래서 거기서 얼마 달라고 그러겠어요? 11,000원 달라고 하겠죠. 제가 11,000원을 줬어요. 비빔밥 값은 실제로 얼마예요? 10,000원인데 공급됐던 그 음식의 10%가 부가세로서 국가에서 징수해 놓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 11,000원 줬어. 근데 거기 계신 분이 저기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우 귀찮아. 아 귀찮아요. 아 귀찮아 그러면 안 되겠지? 아 됐습니다. 그리고 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거 비빔값 값은 얼마인데? 10,000원인데 얼마 받았어? 11,000원 받았어. 국세청에선 이건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10,000원짜리를 10%더 붙여서 판 결과가 돼 있잖아요. 부가세 인마이 포켓 내가 해도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절대 그렇게 못해. 난 탈세 같은 거 안 해. 그래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가 입력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증빙서류는 없죠. 근데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은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부가세를 납부하니까. 그래서 부가세 유형을 건별, 정규 증빙서류는 없지만 나는 공급가액 10,000원, 그 다음에 세액 1,000원 입력해서 그 부가세 납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 그거 마다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돈 내겠다 그러니까 증빙서류가 없어도 그래 그건 인정해줄게, 돈 받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매입세액에 정규 증빙서류가 없으면 국가에서 걔를 공제해줄까? 절대 그럴 일이 없을까? 그건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세,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이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그런데도 입력하는 거 증빙서류가 없어도 입력하라고 할 때 증빙서류 부가세 유형 코드번호 몇 번 사용하라는 거예요? 14번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됐다면 적격 증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을 반드시 납부하라고 국세청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간주 공급이에요. 간주 공급은 자기네 사업장에서 사업장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거야. 그 일일이 국세청에서 그걸 알 수가 있을까? 알 수가 없어요. 증빙서류도 없어요. 자기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사업장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그걸 국세청 직원이 옆에서 빤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겠을까? 전국에 있는 많은 사업장에다가 CCTV를 다 달아놨겠어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걸리면 5년치 세무조사 나왔을 때 다 물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간주 공급에 해당된다거나 간주 임대료에 대한 것도 증빙 서류는 없으되 거기에 해당되는 매출세액은 납부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얘도 간주 공급도 간주 임대료도 정규 증빙 서류가 없으니 근데 뭐는 내야 되니까 매출세액은 내야 되니까 부가세 유형 입력할 때 14번을 입력했던 거고 세무이급에서는 24번 간주공급과 간주 임대료 때문에 얘가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시험 문제도 잘 출제가 되는 거였던 것이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과세 말고 이번에는 영세율. 영세율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국내 수출업체, 국내 회사가 제품을 납품하게 되면 세금이 없는, 매출세액이 없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보내줘야 되죠. 그거 하나 또는 수출 기업이 외국에 있는 외국으로 수출을 할 경우 그건 직수출이죠. 부가세 코드 번호 몇 번? 16번 수출. 그러면 그 코드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집계가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수출 같은 경우 여기 카형 그 다음에 현형 영세율과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다 여기에 집계가 됩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부는 요게 집계가 되는데 사실 입력하는 건 이 자리에서 입력할 수는 없죠. 예정신고 누락했던 거 확정신고 때 신고한다면 요 위쪽에 부가세 신고세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화면에서 입력해 줘야 됐었죠. 그거. 그 다음에 대손세 가감액 우리가 대손 확정된 것들 대손 처리 된 것들 여기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를 작성하면 대손 세액만 여기 반영이 되죠. 그런 거. 그래서 이 매출과 관련된 과세표준 매출세액에 어떤 코드에 어떤 내용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렇게 반영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죠. 익숙하리라고 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매입이에요. 자, 이 매입과 관련돼서는 시험 문제에서 부가세 신고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면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면 이 매입 세금 계산서는 일반 매입분과 고정재산 매입분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런데 매입 세금 계산서 일반 매입에는 과세가 됐던 영세가 됐던 그다음에 불공이 됐던 그다음에 수입 세금 계산서가 됐던 얄짤 없어요. 다 일로 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이라면 걔는 여기에 별도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분기가 된다는 처리가 집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매입세금 계산서는 일반 매입세금 계산서와 그다음에 고정자산 매입세금 계산서 금액이 나뉘어서 집계가 된다. 그거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일반 매입세액 중에 우리 불공상 매입세액들이 있었죠. 토지와 관련된 토지 말고요. 뭐지? 1000cc 넘어가는 차량 운반과 관련된 매입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매입세금 계산서는 여기 일반 매입 금액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불공과 관련된 거. 그리고 여기 밑에 14번 밑에 보시게 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지금 불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받았을 때 우리가 불공 처리하고 매매추전표에다가 입력하시죠. 그럼 그렇게 입력한 금액이 여기 일반 매입이라는 이 금액에 들어가겠냐 안 들어가겠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 거 3000cc 그 수용차 사느냐고 매입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매추 전피세 입력할 때 불공 처리했어. 그래서 걔가 5천만 원짜리였는데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5,500만 원 이렇게 입력이 여기 돼 있단 말이죠.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다 여기 짓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어디서 빼주는 거예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여기에서 다시 마이너스 5,500만 원 이렇게 빼줘야지만이 여기서 이거 빼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걸로 표시가 되겠죠. 이해가 왜 입을 대빨 해놓고 그래?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외워. 양쪽이 다 들어가요. 넣어놨다가 뺏는 거야. 줬다가 뺏는 거야. 이해가 됐어? 고정재산 맞아요. 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입이 아니라 고정재산 매입에 들어가 있겠네요. 여기서 넣었다가 밑에서 다시 빼버리는 거예요. 맞았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모양을,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만이 아니라 뭐 때문에? 실무 업무에서도 중요하니까. 예. 이게 왜 5,500만 원이에요? 왜 500만 원 아니고? 원래 여기 금액에 매입 매출 전폐자 입력하잖아요. 그럼 공급가액은 5천만 원 이렇게 입력된 상태겠죠. 세액은 500만 원 이렇게 입력된 상태겠죠. 합쳐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세액이 500만 원. 당연히 그렇죠. 여기서도 금액은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놨지만요.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도 똑같이 5천만 원, 여기 500만 원 별도로 마이너스라고 표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식 자체에서 여기 고정재산 매입세액 마이너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여기다 굳이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산식 자체를 마이너스로 해놨기 때문에. 예, 말씀하시죠. 잠깐 들어가지 못 들었는데 저 위에 과세 부분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분 과세하고 밑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따로 빼서 과세 중에서 신용카드 현과를 빼면 위에서 마이너스 해주는 거죠. 이 과세에서 잠깐만요. 자, 다시 세금 계산서 11 거기에 다 처음에 신용카드까지 다 들어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코드 번호를 갖다가 우리가 부가세 유형 번호 입력하잖아요. 따로따로 다 반영돼요. 여기서 다 들어갔다 빼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됐음? 네. 만약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인해서 여기 과세 코드 번호 11번 하고서는 100만원 입력하고 부가세 10만원 하잖아요. 여기 100만원, 10만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카과 50만원짜리였다면 50만원, 5만원 되겠죠. 부가세 유형을 17번을 사용하면 여기에 50만원, 여기 5만원 이렇게 구분 돼요. 여기 다 합쳐지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은 여기 매출 과세 표준에서 예정신고 누락분하고 똑같이 오른쪽에 확정신고할 때 예정신고 누락분을 입력하는 항목이 있어요. 옆에 부가세 신고서 이따가 볼 때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거기서 입력하면 그 결과값을 여기다가 반영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얘는 우리한테 지금 해당 사항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매출 부분하고 예정신고 누락분이 매입하고 다른 거 상관이 없죠, 두 개는? 여기 지금 얘가 확정 신고할 때는요. 오른쪽에 지금 화면에서 이렇게 안 보여서 그러니까 오른쪽에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 매입 나누어서 입력하는 화면이 있어요. 거기다 입력하면 여기 반영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매입세액에서 이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스마트이에서는 더블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매입세, 현금영수증 매입세, 의제 매입 공제 의제 매입세, 그다음에 재활용 폐점 매입세, 매입세 공제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쭉 다 리스트가 나와 있단 말이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아 오셨기는 했지만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구성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잘 구분을 해놓지 않으면
어디서 뭘 설명하는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잘 구분을 해주세요 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럼 됐고요. 여기 다음부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 나와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누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보면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14번이죠. 여기에 합계금액이 49번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합계금액 얘가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아까 그 밖에 공제 매입세 바로 여기에 합계금액만 싹 반영되는 거예요. 그 내용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내역에는 시험 문제 또 실무에서 배웠던 신용카드도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 나뉘어집니다. 그다음에 의제 매입세, 그다음에 재활용 회전 매입세. 밑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시험 문제 목적상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얘가 주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는 여러분이 불공 처리한 거 54번 불공 처리한 것들은 여기에 나타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도 배웠죠.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사항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대손 처리된 거 여기에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명세라고 저기 방금 공제받지 못할 세액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저쪽에 공동 매입 이런 데서 계산한 결로 바로 적용이 다 돼서 들어오죠? 네, 반대예요. 여기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다 입력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다 반영이 돼요. 반영된 다음에 이 금액들에 대한 합계금액 53번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16번에 53번. 요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16번. 여기에 그 합계금액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명세가 바로 이건 거죠. 프로그램에서 부가가치세 프로그램에서는요. 요 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있잖아요. 더블 클릭하면 딱 나타나요.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과세표준 명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계산서를 받았을 때 그 내역을 금액을 알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이 과세 표준 명세 여기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면세 매출이라든지 면세 매입이 여기 집계돼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할 거 있나요? 환급 받을 거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인가요? 영세율 사업자 될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만 받을 수 있죠? 면세 사업자 포기하면 그렇게까지 연결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 과세 표준 명세는 어디 나와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볼까? 잠깐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있잖아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여기 4월 1일에서 6월 30일 나왔다. 과세표준 지금 여기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설명해 드린 거는 지금 여기 거 다 설명을 해 드렸는데 잘 됐다. 이걸로 해야 되겠다. 마무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과세표준은 여기 위에 보시면 과표라고 돼 있죠. 얘를 누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똑같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면세사업과 관련해서 계산서 발급하거나 수취한 금액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어차피 저기 면세사업자 이 계산서들은 면세사업자들이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것들인데 부가세 신고서와는 굳이 관계가 없죠. 납부할 것도 환급받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본 페이지에는 나타나지 않고 과표라고 해서 얘를 클릭하면 그 안에 계산서와 관련된 발급 수치의 단계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그 금액이 안 나와 있네. 자, 요거 하나 보세요. 지난번에 여기 화면을 보고서 설명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가 좀 뭐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줄 테니까 참고해서 보십시오. 지금 여기 과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요 칸 있죠? 3번 칸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출을 했는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숫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1000만원, 그러면 세금 100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으로 인해서 매출한 금액은 공급 대가로 1100만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국세청에 이 자료가 다 전송이 되어 있다는 상태죠. 보통 이런 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CU라든지 GS 같은 데 있잖아요. 편의점들이에요. 거기서는 대부분 다 포스기기에 사용해서 결제할 때 그때그때 다 찍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경감 공제세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19번에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게 바로 이하고 연결된 거예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자, 지금 매출액이 넉넉하지 못한 그런 곳에서 그 국세청의 그 세금 투명화에 지대하게 공헌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개 합친 금액, 즉 공급 대가를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이 돼요. 계산할 때 1100만원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이 공급 대가에 대해서 곱하기 1.3%만큼을 추가로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경감 공제세액이라고 붙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계산 대상이 되는 그 사업자는 법인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법인은 안 되고요. 개인 사업자만 이게 돼요. 그러니 시험 문제에 나올까 안 나올까? 잘 안 나오겠죠? 왜? 우리는 법인이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면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액 계획 여기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게 세액은 안 나와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법인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요 두 가지 합친 금액이고 거기에 몇 퍼센트를 공제해준다. 추가로 1.3% 공제해주는 내용입니다. 라는 걸 알고 계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요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뭐가 있나 볼게요. 여기 그 부가가치세 우리 신고납부 할 때마다 우리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부가세 예수금 다 빼주고 차변으로 부가세 대급금 대변으로 다 빼주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언제 해야 되죠? 예정신고 때 전자신고세액공제 해주나요? 안 해줘? 해달라고 부탁하면 안 될까? 안 해줘요? 언제만 해줘요? 확정. 그럼 1년에 얼마 해주는 거죠? 2번 2만원이죠?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얼마 해줄까요? 간이과세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없으니까. 간이과세자도 전자신고세액공제 해줘요. 근데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예요? 1년이잖아. 그럼 1년에 한 번 하겠죠? 얼마 해줄까요? 10,000원이에요. 그것도 별거는 아니지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라고 얘기. 전자 발행 안 해도 전자 신고를 받아. 그냥 전자 발행 안 해도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신고했다 말씀 받는 거죠. 당당하게 하세요. 잘못. 응. 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부가가치세 여기 분계 이거는 저기 회계 FAT 1급 때부터 나왔던 거라서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차이를 보면 또 대략 또 난감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혜지 씨는 이거 분계할 줄 아세요? 다시 공부하는데. 자, 그러면 이걸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또 정리해 보세요. 자, 요걸 바로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일기 확정으로 우리가 지금 신고를 하려고 그래요. 혜지씨만 보고 할게요, 제가. 이거 부가가치세 신고서잖아, 지금. 그쵸? 자, 우리가 제품을 팔게 되면 대변의 제품 매출, 그다음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지금 일기 확정 기간 동안에 나와 있는 금액이 요거예요.
그럼 부가세 예수금이 지금 현재 납부해야 될 거, 아니 우리가 납부해야 될 거 매출세액이죠. 매출세액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게 매출세액이란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또 이번에는 매입세액 물어볼게요. 매입세액은 얼마예요? 여기 매입세액 합계 금액은 여기 17번에 요게 매입세액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정리 지금 하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제품을 팔게 되면 대변에 우리가 제품 매출 금액을 얼마 이렇게 해놓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의 10% 부가가치세 띄워놓은 거 있죠? 부가가치세는 뭐라고 회계 처리해요?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처리하겠죠. 그래서 여기 또 얼마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즉 한 분기 동안에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세 예수금이 우리가 납부해야 될 돈이에요. 예수금은 지난번에 우리가 직원들한테 월급 주고 4대 보험료 원천 징수하면 예수금으로 써놨죠. 예수금은 우리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무조건 다 납부해야 될 금액이에요. 그런데 부가세도 미리 돈을 받아놓은 것 뿐이에요. 그럼 부가세 예수금도 우리 거 아니죠? 대변에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신고서 할 때 납부해야 될 금액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금액이 여기 얼마 써 있는 거예요? 4,160만원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 원재료를 사갖고 오면 반대로 우리 차변에 원재료 얼마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사오는데 밑에 부가세 줘야겠죠. 그때 계정 우리 뭐라고 써요?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쓰겠죠. 그 부가세 대급금이 여기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1,077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벌어진 총 합계 금액이에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6월 30일 날짜로 부가세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지 돼요? 다음 달 7월 25일까지 해야 되겠죠. 그러나 6월 30일 입장까지는 여지껏 발생했던 부가세 예수금 다 없애야지 7월 1일부터 다시 집계가 되겠죠. 부가세 대급금도 지금 매입 세액으로 발생했던 걸 다 없애버려야지 7월 1일부터 다시 저희가 되겠죠. 집계가.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기 위해서 6월 31일 날짜로 여러분은 회계 처리를 반드시 이렇게 미리 해 놓아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부가세 예수금 있었던 거 상계 처리 반대편으로 보내서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차변에다가 부가세 예수금 얼마? 4,160만원 이렇게 없애주고 대변으로는 부가세 대급금 요금 발생했던 거 반대로 상계 처리해서 부가세 대급금 얼마? 1,077만원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금액이 차이 나죠. 지금 내야 될 돈이 더 많죠. 근데 이 시점에서 부가세를 납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6월 30일 시점에서는 납부 안 했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으로 해주는 거예요. 미지급 세금 이렇게 해서 요 차이 금액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전자신고 세액공제에서 얼마를 갖다 공제를 받으면 만원 공제 받으면 걔는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자비익인데 그럼 미지급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공제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비익이라고 기록한다. 이거 있고 또 뭐 다른 거 있나요? 요게 기본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회계처리인데 여러분이 들어갈 회사가 주로 법인이라면 최소한 여기 매 분기마다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 실무에서 너무 자주 발생하는 거니까 시험 문제도 자주 물어보겠죠. 누구씨 이번에 부가세 신고하는 거 좀 회계 처리 좀 해줘요. 저 모르는데요. 저기 부장님이 대신해 주시면 안 될까요? 부장님이 너무 높은가? 과장님이 지금 대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 그래서 회계 담당자들은요 세무신고와 관련된 것도
시험 문제는 나오건 안 나오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회계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에 대한 내용들도 회계 처리 잘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참 많이 다쳐요. 자,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오늘 금요일인데 마무리하고 정리를 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한 기본적인 거 앞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는 해봤고요. 지금 여기서 TET 1급에서 여러분들한테 반영된 거 가산세예요. 가산세를 계산하는 방법도 지난번에 부가가치세 이론 설명하면서 제가 여기서 실무에서 설명해야 될 내용들을 미리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요 내용을 갖다가 제가 간단하게 또 여기 다시 정리해 놓고 실제로 주어진 예제대로 가산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설명했던 자료가 요거였었을 거예요. 자, 이제 수정신고라고 얘기하는 것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부가가치세 그 신고서를 작성하고 나서 얘를 갖다가 가산세를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예정 신고 때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 예정 신고 때 누락을 했단 말이죠. 그럼 얘는 언제 정상적으로 다시 신고를 하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확정 신고 때 예정 신고 누락분을 반영해서 신고하면 끝나요. 그럼 당연히 이때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를 들어서 매출 세금 계산서 누락한 게 있었다 그러면 이때 가산세를 갖다가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주로 발생한단 말이죠. 오케이? 두 번째, 이번에는 확정 신고 때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 확정 신고 때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언제 신고해요? 확정 신고 때 누락을 했다면 별도로 다른 신고 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얘를 확정 신고한 것을 수정하는 거예요. 말 뜻이 얘가 확정이잖아. 지금 일기에 확정을 짓는 것인데 얘 누락됐다면 다음 이기 예정 신고 때 반영해서 신고한다? 이게 안 된다고요. 확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뭘 해줘야 된다? 수정 신고를 해줘야 된다. 수정 신고할 때도 가산세가 발생할 확률이 되게 높죠. 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번에는 확정 신고를 갖다가 아예 안 했어요. 그럼 확정 신고를 안 했으니 얘를 수정 신고를 할 수가 있을까? 수정 신고라는 말은 확정 신고 때 신고된 것이 있는 걸 갖다가 수정하는 것이지, 확정 신고 때 신고를 아예 안 했다면 얘는 무신고예요. 신고 안 했잖아. 그 날짜까지 무신고. 그래서 무신고인 상태에서 자료를 주점점 다 마련해서 그 확정 신고를 기한이 지난 다음에 신고하게 되면 그 부르는 명칭이 기한 후 신고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산세 계산되는 것들은 무신고로 가산세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신고는 20% 했었죠. 그게 계산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불성실 가산세 계산할 때. 자, 일단 요것부터 뭐가 어떻게 반영이 돼서 이런 용어가 나오는지, 특히 부가세 그 수정신고와 관련돼서 여기 기한후 신고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기한후 신고는 이런 거라는 뜻이고, 자, 수정신고는 확정신고 때 누락한 것을 다시 신고하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한다. 만약에 예정신고 때 누락한 것은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된다. 이것까지는 구분하실 수 있겠죠. 특히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거 기한후 신고가 뭔지를 모르면 골치 아파진다는 얘기죠. 이거 내용 설명 나온 것들을 다 알아듣지를 못할 테니까.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 설명해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거 오늘 이번 시간에 들는가 모르겠다. 자, 지금 여기 가산세를 계산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매출 세금 계산서와 매입 세금 계산서예요. 왜냐하면 얘를 갖다가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거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이외에 매출 신고서를 누락했으면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걔를 누락해 버렸으니까. 그럼 전송을 안 했기 때문에 지연 전송이 됐던 미전송이 됐던 걔는 그 가산세 세율이 0.5%, 0.3%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를 안 했는데 각가지 그 가산세를 다 내야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 제일 큰 가산세 하나만 적용이 되면 나머지 거는 중복 배제예요. 그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걔가 들어갔겠어요? 누락했으면? 그것도 안 들어가겠죠. 세금 계산서 합계표 누락되고 그 가산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줄줄이 있지만 중복 배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가세 이거 가산세 계산할 때는 제일 큰 거, 제일 흔한 거 그것만 먼저 틀을 정확히 하나 알고 계시면 나머지 거 계산하기가 쉬워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지난 부가세 그 이론 설명해 드릴 때 썼던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왜? 시간이 남아도니까 제가 힘이 남아돌아서 다 까먹었잖아. 초이 안 까먹었어요? 여울씨는 분명히 부산 가서 다 까먹었을 거고 안 까먹었어? 자, 아 그냥 한 소리야. 이번에 또 어디 간다고? 제주도 간다 그랬니? 언제 갈 건데? 그때 가면 또 더 까먹을까? 자, 이거 그러면 정리를 해놓으세요. 만약에 설명하다가 시간이 좀 부족하면은 월요일날 여기 지난번에 그 예제 풀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 풀면서 또 복습해 드릴 테니까 이번 차에 아예 부가세, 가산세에 대한 걸 확실히 익혀놓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눈 돌려서 그렇지 차근차근 이해하려고 자꾸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란답니다. 지금 여기 설명은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설명해 놓은 거 여기 다시 한번 써드린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정리해 놓고 여기서 설명하잖아요. 잘 안 와닿나 봐. 근데 이렇게 쓰면서 설명해 드리면 더 빨리 알아들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개고생을 해야지 알아듣는 게 더 빨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자, 봐요. 매출 세금 계산서를 지금 우리가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 거래 공급 시기가 3월 25일이었어요. 그러면 한 건 지금 날짜가 며칠이에요? 중간에 있죠. 그럼 이날 건수가 하나 발생한 거야 공급 시기로. 그럼 세금 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돼요? 아이 또 왜 또 6월이야? 25일. 아, 정상적으로 당일날 발급해야 되잖아. 그죠? 이 건수가 하나니까. 그런데 이날 발급을 못했어. 그럼 3월 26일 날 발급을 해줬다 손 치더라도 국세청에는 그 다음날 들어갈 테니까 얘는 지연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발급하는 것이 지연 발급이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일기 확정, 신고 납부 날짜까지. 자, 일기 확정은 과세 기간이 6월 30일까지죠. 근데 신고 납부는 며칠까지예요? 그 다음 달 25일까지니까 일기에 어느 날짜가 됐던 간에 누락을 하게 되면 그 일기가 확정되는 날짜 전에만 세금계산서 발급해주면 지연 발급에 해당이 돼요. 이해가 됐죠? 지금 하나 더 알아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일기 확정 날짜에 이건 뭐 날짜 문제니까 날짜를 우리 6.25라고 합시다. 6.25 그러면 우리 6.25 그럼 다 알아듣죠? 근데 외국인 애들 못 알아들어. 지네 나라 일 아니라 이거지? 우리 우크라이나 그러면 날짜 다 알아들어요? 언제 벌었어요 전쟁이? 우리 6월 25일 날 전쟁 터진 날 다 알잖아.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며칠 날 터졌어? 뭐 똑같아. 남의 나라 일은 잘 모르더라. 6월 25일 날 거래가 있었어요. 그러면 6월 25일 날 저기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죠. 근데 발급 안 했어. 그러면 언제까지 발급하는 것이 지연 발급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7월 25일. 일기 때 발생한 거는 맥시멈이 언제예요? 7월 25일이에요. 그때까지 발급만 하면 지연 발급에 해당되고, 근데 만약에 7월 26일 날 했다면 부산 가서 그거는 그래도 공부했나 보다. 그 날짜가 지나가면 발급을 했어도 미발급이에요.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구분 못하면 가산세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죠? 바로 이런 기본적인 거
알아야 된다는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럼 늦어도 네, 1% 지연 발급. 예, 그냥 다 돈이에요. 그냥. 만약에 그 일 벌어지면 그 윗상사가 잘했다 그러겠어요? 너 네 월급에서 깐다 그럴까? 자, 그렇게 이제 알아들으셨으면 됐고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지연 발급을 했으니 이 세금 계산서가 공급가액은 1,000만 원짜리였고요. 매출세액은 100만 원짜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가산세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대상은 공급가액의 1%. 그러면 지연 발급해서 10만 원이 가산세겠구나.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세금계산서 누락했을 때 가산세 나온다 그래요. 저는 1,000만 원짜리 누락했는데 가산세 얼마나 나와요? 그러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지겠죠. 모르면. 아니 영업부서 직원한테 한번 얘기해봐요. 매출세금계산서 1,000만 원짜리 누락했어. 아 큰일 났다. 이거 가산세 엄청 나오겠는데? 근데 그 영업부 직원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뭐 몇백만 원 나오는 줄 알아. 그럼 놀리기 좋겠지. 아 이거 한 4, 500원 나오겠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안절부절 난리가 났어. 아 이거 어떻게 근데 지연발급인 건 알고 있어. 돈으로 때울래? 2달치 월급 깎아 그러면 거기서 그러라고 그래요. 아는 것보단 그게 나으니까. 그러면 조용히 내가 이거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저녁 살래? 술 한잔 살래? 그러면은 싫다 그러겠어요? 좋다 그러겠어요? 그럼 내가 술을 많이 먹었겠어요? 적게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세무 지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은 이게 극도로 두렵단 말이에요. 자기가 실수한 건 아는데 자기가 세금계산서 누락시킨 것도 알겠네. 10만 원. 나는 안 가르쳐 준다니까. 처리는 해준다 그래. 그 대신 술 한잔 살래? 너 한 달 내내 사야겠다 그래도 그러겠다고 그래요. 왜? 금액을 모르니까. 근데 자기는 얼마짜리를 누락시켰어? 1,000만 원짜리. 아니 공급가액이 1,000만 원짜리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극도의 공포에 있어. 거기 걸리면 아니 상부 그 상관이 알면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제가 영업부 이사 만나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그 매출 영업부에서 얼마짜리 그 누락했던데 좀 교육 그게 좀 잘 안 시키면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요즘 교육을 시키세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싫은 소리 하면 그쪽은 좀 태풍이야. 영업부 직원들 작살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니까. 그러니까 영업부 직원이 누굴 찾아와? 영업 이사를 찾아갈까? 날 찾아올까? 그럼 술 사야 될까? 안 사야 될까? 응. 아니, 세상을 좀 즐겁게 사는 방법이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금액이 그건 농담이고요. 어, 얼마짜리 공급가액을 누락시켰을 때 가산세가 어느 정도 나가겠다는 걸 딱 알고 있으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그 매출세금 기사서 제가 지금 하나만 갖고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럼 가산세는 10만 원 나온 거 알았겠죠? 얘 왜 나온 거예요? 매출 세금 계산서를 누락했기 때문에 지연 발급했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세금 계산서가 일기 예정 때 제대로 반영됐어야 되는데 이게 빠짐으로 인해서 그때 신고한 신고서는 잘못 작성된 거죠. 신고서가 잘못 작성된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고서가 잘못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가산세 내야 되죠. 근데 가산세 계산하는 대상이 미납세액이에요. 미납세액은 여기서 얼마로 되어 있어요? 100만 원 요거 내야 되는데 일기 예정 때 내지 않았죠. 그래서 100만 원에다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요. 여기 보세요. 네 가지.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계산할 때 무신고일 때는 일반적으로 무신고. 아까 기한후 신고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때는 신고 불성실에 대해서 그 계산된 금액 미납세액의 20%가 가산세예요.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아까처럼 무신고일 때. 그리고 부정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무신고가 됐던 과소 또는 초과 환급을 받았던 부정은 여기 미납세액의 40%가 가산세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이것도 어떤 금액이 반영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세율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하게 여기 반영되는 여기 신고불성실의 가산세는 과소 신고라든지 초과 환급. 근데 이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고의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 여기 세율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몇 퍼센트가 가산세다. 그래서 미납세액의 10%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잘못 작성한 거에 대한 가산세라는 얘기예요. 그럼 미납세가 아까 얼마였었어요? 100만 원이었었죠. 거기 10%면은 10만 원 되죠. 그런데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여기 수정 신고 기한 내에 예정 신고 때 누락했던 거 확정 신고 때 그 신고하든지 확정 신고를 하고서 수정 신고를 하게 된다든지 두 개 다 여기에 적용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예정 신고 때 누락했다가 확정 신고 때 지금 얘를 갖다가 신고하게 되면 지금 몇 개월 뒤에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기 예정의 신고 납부일 4월 25일이죠. 그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그러면 7월 25일이면 3개월이 지났죠. 근데 여기 신고하는 거 보면 1개월은 지나고 3개월 안에 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면이란 말을 쓰고 있죠. 자, 띄어먹지 않고 끝까지 속색이지 않아서 그래도 기특하다. 계산된 가산세에서 75%는 빼줄게, 경감해줄게, 감면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산세를 내야 되는 입장에서 75%로 곱할 게 아니라 반대로 25%만 곱하게 되면 가산세 금액이 계산되겠죠. 그래서 여기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율 10% 적용하고 그다음에 여기 75% 경감이 됐으니까 25%로 납부세 계산하게 되면 가산세는 금액이 얼마로 계산돼요? 25,000원이 계산된 거예요. 됐죠? 신고서를 잘못 작성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하는 요 수식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거지로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몇 번만 반복해서 해보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신고서 잘못 작성된 건 인정했음. 자, 근데 예정 때 여기 매출 누락된 이 가산세를 냈다면 100만 원을 냈어야 되는데 냈어요? 안 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냈죠. 국세청에서는 얘가 이자를 계산해요. 3개월 동안 빌려간 걸로 이자를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는 미납세 여기 신고불성실 납부 지연 가산세 이거는 둘 다 자동으로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납세액에 대해 계산하는 건 똑같습니다. 왜? 국세청 입장에서는 받아야 될 돈을 아직 못 받은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미납세액 100만 원에 대해서 하루치 이자를 얼마로 계산한다? 10만 분의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세법에서는 여기 2.2라고 되어 있어요. 몇 분의 2점이? 만 분의 2점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더 낫겠네요. 뭐 말의 뜻은 똑같은 거지만 그러면 만 분의 2.2가 하루치 이자율이 돼요. 이거 세법이 거의 매년 개정이 되다 보니까 2년 3년이 월다고 개정이 돼요. 얘가 이런 것들은 그때 바뀔 때마다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2.2 근데 며칠 동안 지금 저기 누락했어요. 이거 여기 날짜 계산했던 거 요 날짜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따가 나중에 입력해 보면은 계산 자동 이렇게 되겠어요. 4월 25일 날부터 7월 25일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91일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딱 계산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산기 두들겨서라도 요거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하루치 이자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의 하루치 이자는 220원이거든요. 91일 하니까 22,750원이 계산이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요 하나 패턴만 요 내용 예제만 제가 이렇게 써드린 걸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 가산세 계산할 때 아주 옛날하고는 다르게 쉽게 금방 알아듣고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한후 신고는 지금 1개월 이내 50%만 감면해 주죠.
얘는 미신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고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참고로 그냥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의 만분의 2.2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며칠 미납했는지 곱해서 이자 계산한다. 세금계산서 미발급하면 공급가액의 2%라 그랬죠. 그 다음에 지연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 다음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영세율 그 사업자가 영세율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될 금액은 없어요. 뭐 매출도 없고 매입 쪽에도 세액이 없으니까. 근데 그 서류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 서류 지출을 까먹었어. 안 했어. 그러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예요. 오케이? 자,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자, 요 표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요. 나중에 합계금액 가산세는 요 세 가지 다 합친 금액이 계산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요거 캡처해 놨다가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선생님 저 납부지원 가산세 10만 분의 21을 365일 해보니까 0.8% 그렇게 몰라요. 관심 없으니까. 0.8% 그냥 그 정도 되겠네요. 예. 도둑놈들 같은. 그렇게 많이 받다니. 8%가 누구지? 왜 이름이야 지금? 미국에서 이자율 응? 그럼요. 근데 그러니까 가산세지. 제대로 잘 내라는 얘기도 하고요. 자, 요거는 전 캡처를 해놨고요. 여러분 그 부가가치세 관련된 게 또 뭐가 있나? 요거구나.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여러분 교재에 240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이 문제라 그랬었죠. 자, 봐요. 제가 다 이거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 여러분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산세에 대한 이렇게 그 세율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도 결국 해당되는 건 몇 개 없죠. 자, 여기 체크 한번 해봐 드릴게요.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세금계산서 미발급하게 되면 공급가액의 2%. 가공의 세금계산서는 더 커요. 이건 사기니까 완전히. 근데 우리는 그런 가공 그런 거 말고요. 그다음에 세금계산서인데 여기 그 종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해도 지연 발급하고 똑같은 세율 1%가 가산세예요. 공급가액에. 그다음에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계산서 지연 수출에 따르면 공급가액의 0.5%예요.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지연전송 0.5%, 0.3%밖에 안 되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0.5, 0.3이에요. 대부분 다. 근데 이건 많이 적용되지 않는 거고요. 얘는 되게 중요하니까 교재에다가 별표 3개 해놓으세요. 부정 무신고, 과소, 부정은 40%, 그 다음에 일반 무신고는 20%, 그 다음에 일반 과소신고 대부분 여기 세 번째 10%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영세율도 잘 나옵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과세표준의 0.5%. 자, 납부지연 가산세는 여기 지금 퍼센테이지로 0.022% 이렇게 하면 잘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만분의 2.2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기억하기에 좀 좋으실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보자고요. 여기 제가 지난번에 그 부가세 이론 때 설명해 드린 거는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이걸 다 저기 분해를 해가지고 반영된 걸 보여드린 것이고요. 원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자, 보시죠. 이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연 발급인지 미발급인지 제대로 발급한 것인지 월합계 세금 계산서인지 그거 판단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데요. 공급 시기가 3월 26일이에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며칠까지 발급을 했어야 돼요. 그랬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발급 기한 언제까지 하라고 되어 있어요? 4월 10일까지 발급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발급 기한이. 근데 지연 발급은 언제까지가 지연 발급으로 계산한대요. 이건 금방금방 눈에 들어오죠? 이해를 했다는 뜻이야, 여러분들이. 미발급은 언제부터 미발급이에요? 구분전 날짜 어디까지가 지연 발급인지 언제부터가 미발급인지 구분됐죠? 두 번째, 여기 발급 시기가 이번에는 5월 9일이래요. 근데 전송기간이 기한이 5월 10일까지래. 그럼 얘는 세금계산서 언제 발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10일이에요? 9일이에요? 9일날 발급해야지. 이 전송기한은 국세청에 들어가야 되는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월화기 세금계산서가 아니란 말이지, 이거는. 그 다음에 지연전송은 언제부터, 미전송은 언제부터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산세 세율이 큰 거 적용이 되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중복 배제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제일 큰 게 여기서 지금 뭐예요? 미발급.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뭐 나온다 그랬어요? 지연발급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가공, 허위 뭐 이런 거 빼놓고요. 자, 그 다음에 수정신고. 예정신고 때 누락했던 거 확정신고 때 신고하게 되면 보편 3개월 차이가 나겠죠. 그죠? 이런 것도 큰 거, 자주 나오는 거, 실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은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예정신고 때 누락했던 거 확정신고 때 신고하게 되면 75% 감면된다. 신고 불성실에 대해서. 여기 그 감면 대상은요, 신고 불성실 요 들어간 요것만 되는 거예요. 지연 그 납부 지연 같은 거 거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계산할 때만 요 감면세율이 적용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일 때는 90%를 감면해 준대요. 근데 만약에 미신고였던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50% 요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적용하시기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요거 그래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 과제가 나왔어요. 수행 과제 예정신고 누락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0분 남았는데 추기가 선택해. 설명해줘. 월요일날 할까? 그래. 웬일이야. 기대 이상인데. 또 이거 시달리기 싫어요. 어려운 거니까 빨리 여기서 끝내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때 제품 매출 및 원재료 매출 세금계산서도 누락을 했고요. 매입 세금계산서도 누락됐대요. 누락된 자료는 모두 외상거래이며 여기서 딱 알려주고 있죠. 일반 과소신고에 해당된다고요. 그럼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몇 퍼센트 적용시키라는 얘기예요? 10%. 그렇죠.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고 가산세를 적용해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하세요. 자, 신고 납부일은 며칠 날로 한다? 7월 25일 1기 확정신고 납부일이에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1기 예정신고 납부 다 했다고 가정하래요. 자,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얘도 누락했죠. 매입 얘도 누락했죠. 누락했다며 이거 자료 누락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출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누락했으니 여러분 요 자료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셔야겠죠.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작성일자 매출 날짜로 입력하셔야 돼요. 2022년 3월 31일자로 입력해야 될 것이고요. 그죠? 공급가 여기는 지금 제품 매출이니까 부가세 유형은 11번 매출로 입력하셔야겠죠. 다 입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얼마? 1200, 세액은 120, 거래처, 한라,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이거 발급한 걸로 보기로 했으니까 입력하시고요. 여기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가산세 계산을 하려면 매매출 전부 다 입력하고 얘 누락된 거기 때문에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세 반영 그거 해줘야 된단 말이죠.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지금 아까 며칠 날짜 했었죠? 요거 3월 31일
자, 여기 첫 번째 과세라고 입력했죠. 그죠? 매출 과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놓고서는요. 자, 여기 먼저 보세요. 지금 얘가 3월 31일 날 거래가 일어났는데 예정신고 때 누락했잖아요. 그러면 확정신고 때 미리 반영을 해놔야 되겠어. 여기 기능 모음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어디 갔냐, 예정 누락이라고 컨트롤 E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클릭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얘를 클릭해 주면 며칠 날짜로 반영해 드릴까요? 물어보잖아요. 예정 신고를 확정 신고에 반영시켜야 되니까 여기 04월 4월로 입력하면 4월은 일기 확정되죠. 4월로 해서 확인 누르게 되면 여기 위에 보시면 누락된 전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해주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불러오면 얘가 반영이 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 이거 안 하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가산세 계산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이거 할 줄 아는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 언제 배웠어요? 세무 TET 2급 때 배운 거잖아 이거. 아니, 물론 기억 안 날 거라는 건 알아. 부산에 가서 이거는 잊어버리고 왔나 보다. 그지? 좋았어.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입력하시고요. 똑같이 거기 두 번째 매입세액도 누락했다고 나와 있죠. 이게 날짜가 똑같아. 3월 31일 매입, 그 다음에 상호, 공급가에 전자세금에서 매입을 해서 전표부터 먼저 다 입력을 하세요. 오케이? 지금 이렇게.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입력한 자료에 이어서 매입 매출 전패, 매출 누락분, 매입 누락분 다 입력하셨죠? 날짜는 3월 31일로 두 건이 들어가 있어야지 돼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요.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불러와 보세요.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불러오는데 지금 새로 자료가 입력됐기 때문에 저장된 자료 불러올까요? 그러면 아니오라고 눌러야지 새로 지금 입력된 자료를 불러올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누락됐던 예정신고 누락분을 두 건을 지금 반영했죠. 그래서 제대로 불러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에서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 1200만원 120만원 들어있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또 매입 쪽에서도 매입에서도 보시게 되면 지금 600만원 60만원 누락됐던 거 자료 나온 거 보이시나요? 보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우선 매출 세금 계산서 누락했죠. 그럼 공급가액의 몇 퍼센트가 가산세예요? 1%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매입세금 계산서도 여기 날짜를 한번 볼게요. 요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작성일자가 3월 31일이에요. 그러면 얘는 월합계 세금 계산서라 할지라도 며칠까지는 발급이 됐었어야 돼요. 4월 10일까지는 발급이 됐었어야 되죠. 여기 날짜 보면서요. 날짜는 근데 얘는 며칠 날 발급됐습니까? 6월 2일 날 발급이 됐죠. 그럼 얘는 이래저래 그냥 지원 전송이죠. 아니 지원 발급이죠. 그죠? 자, 이번에는 매입세금 계산서 봐요. 매입세금 계산서 작성 날짜가 월 말인데 발급일자가 지금 며칠 날 발급됐어요. 두 달이나 지난 다음에 발급이 됐죠. 그럼 얘도 당연히 지연 수치가 되겠죠. 매입세금 계산서 지연 수치 가산세는 얼마라고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공급가액의 0.5%.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봐요. 여러분이 이걸 저기 놓친단 말이야. 뭐를? 날짜를 보고 얘가 언제까지 발급돼야 되는데 이건 지연 발급이구나. 세금계산서 매입도 31일 날 세금계산서에 적혀 있는데 발급일자가 5월 30일이면 얘가 늦어도 4월 10일까지는 발급이 됐어야지 정상인데 걔 날짜 지났죠. 그럼 얘는 지연 수치구나.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날짜만 보고. 근데 뭐 보면 어렵지는 않아 보이죠. 실제로 어렵지 않아요. 관심을 안 갖고 보니까 어려운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가산세는 두 가지가 먼저 계산됩니다. 매출에서 얼마? 여기 1200만 원의 1%. 그 다음에 매입 세금 계산서의 몇 퍼센트? 600만 원의 0.5%.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맨 밑에 26번에 보시게 되면 여기 가산세 빈칸 있죠?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그러면 가산세 계산한 거 나타나 있는 거 보이시죠? 봐요.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 공급가액은 1200만원 매출이었었죠? 공급가액 1200만원에
1%니까 12만원 계산된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입세금 계산서 지연수치 공급가액은 600만원인데 0.5%에서 지금 3만원 계산된 거 보이시죠?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이죠. 미납세액 보세요. 여기 매출세금 계산서에서는 120만원이었는데 매입세금 계산서에서는 60만원이죠. 그럼 미납세액은 얼마예요? 60만원이 되죠? 그래서 60만원 계산한 거에 대해서 아까 신고불성실 몇 퍼센트 적용하기로 했어요? 아까 과소납부 10%였죠? 그러면 60만원이 10%면 얼마예요? 6만원이죠. 경감세 몇 퍼센트 경감돼요? 25%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된 금액이 15,000원 계산된 거예요. 이해됐어? 그 다음에 납부지연은 어떻게 계산돼요? 네? 입력이 안 돼서. 네? 여기 액수가 입력이 안 돼서. 어디에? 아, 여기 그 신고불성실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입력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입력한 요 결과가 여기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과소 초과환급 여기에다가 미납세액 60만원 입력하시고요. 그 계산한 결과값을 여기다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됐죠? 하나가 직접 입력해요. 예, 직접 다 입력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것부터 설명하고, 자, 납부지연도 미납세액에 대한 거죠. 그죠? 자, 납부지연 여기 미납세액 60만원 입력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루치이자 몇 분의 몇? 그거 하지 말고 나 헷갈려. 10,000분의 2.2. 오케이? 근데 이 계산 안 해도 돼. 지가 알아서 해줘. 봐봐요. 여기 미납세액만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 세액을 클릭하게 되면 날짜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일기 예정 때 신고 납부해야 될 날짜 4월 25일에서 우리 지금 7월 25일 날 납부한다고 돼 있죠. 입력했더니 91일 딱 계산됐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10,000분의 2.2 알아서 계산해서 금액이 12,012원 계산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다 계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계 금액 얼마 나왔어요? 17만 7천 12원 나왔죠? 그게 답이에요. 해보니까 해볼만 하죠? 그럼 여러분이 이게 어렵게 느꼈던 게 첫째, 용어를 못 알아듣는다. 구분을 못하니까. 두 번째, 뭘 외워야 되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그게 가산세 세율이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틀만 딱 잡아놓으니까 금방 이해는 될 수 있죠? 포기할 만한 게 아니구나. 아니에요, 이거 전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여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으로 해놨던 거 등등 그 금액 똑같죠? 요거 그죠? 요것도 제가 캡처해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한테 단톡방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한 문제가 더 있어요. 확정신고 때 누락했던 거 수정신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얘는 제가 캡처해서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설명은 다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따져서 한번 띡띡 해보고 다음 부가세 여기 월요일날 수업할 때 있잖아요. 여기부터 다시 해드릴게요. 부가세 복습도 할 겸 여기 수정신고 하는 거 내용도 한번 다시 계산도 할 겸. 자, 여기 마무리하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